소개해드릴 건물가로 3천억 자산가 현승원 회장님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강의 속에 등장하는 강사분의 매출은 8억 정도였대요. 그러면은 본인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랑할랑하게 팔짱 끼고 그냥 기대고 듣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자세로 각 잡고 필기하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머릿속에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쉽고 빠르게 금방 될 것처럼 여러분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메시지들로부터 귀를 막으십시오. 세상에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경쟁력은 진정성이다. 의장님이 20대 때 과외 교사를 했을 때 학력이 안 좋으니까 과외를 한번 받으면 그 학생의 성적을 무조건 올려야 했어요. 그런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강의를 듣는 걸로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학생이 직접 숙제를 해야 오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생각했던 건 무제한 재방문 서비스를 했대요. 만약 학생이 숙제를 안 했으면 2시간 후에 선생님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하루에 최대 8번을 재방문했답니다. 나중에는 학생이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래서 학생의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어머니에게 돈을 받은 건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고 태도를 바꿔주기 위함이지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문을 열어주십시오. 와, 그 진정성이 나중에 한 명의 학생에서 출발해서 270명, 660명, 1420명, 4500명, 10,000명, 22,000명까지 가면서 3,300억 가치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선생님이 1,100명이나 되었을 때 그때도 의장님은 이야기했대요. 외형적인 좋은 시스템으로 감동을 주는 건 한계가 있다. 그건 자본이 더 큰 회사가 들어오면 누구나 따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성이다. 이 학생이 단어를 못 외우고 숙제를 못했을 때 여러분 안에 그 학생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분개함이 있어야 된다. 이 학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그 진정성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우리는 이걸로 승부한다. 와.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열었을 때 제가 10,000원을 받는 걸로 출발했어요. 10,000원을 받았지만 1,000,000원의 가치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독서 모임을 간 적은 있어도 모집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독서 모임을 운영해서 10개월 만에 월 1,000,000원을 벌었다는 강사분이 무료 특강을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얼른 신청해서 그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하나하나 다 메모하고 강의를 마치고 그 강사분께 너무 감사해서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메모하고 정리한 파일 그리고 한우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말하더라고요. 무료 특강을 듣고 이렇게까지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고 성공할 사람입니다. 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유료 자료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제가 10,000원짜리 독서 모임에서 수십만 원짜리 세미나를 가야지 주는 질문지나 워크북을 제공하니까 회원분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받아서 미안하다고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만들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분이 나왔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50만 원을 그냥 송금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때는 작가였으니까 작가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작가님이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계속 살아주시기를 바라는 이것은 조건 없이 드리는 응원 후원금이라고 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2달 만에 15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랑 1대1로 다 통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 주변의 다른 강사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하는데 저는 롤모델이 현승원 의장님이니까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제 최고의 무기가 바로 그 진정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자연히 월 1,00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기버의 삶의 시작이었고 남을 도우면서 성공이 따라온다는 게 증명되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오로지 본질에만 집요하게 파고든다. 의장님이 사업을 할 때 의사결정을 낼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사는 게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일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 한국은 체면 문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불필요한 재정을 많이 씁니다. 의장님이 창업 초기에 70만 원짜리 캠코더를 썼대요. 그리고 그 캠코더를 언제까지 썼느냐? 회사 매출이 300억 될 때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고차를 탔는데 한 달에 2억 벌 때도 2천만 원짜리 K3 중고차를 탔다고 합니다. 왜요? 차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차를 안 샀어요. 주변에서 계속 저한테 대표님 그래도 성공하셨는데 외제차 한 대 뽑으셔야죠. 왜 아직도 차 안 샀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말해요. 굳이 지금 당장에 차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현재 대구에 있는데 회사 갈 때 자가용으로 가든 택시로 가든 버스로 가든 도로 라인이 똑같아요. 직진만 하거든요. 똑같이 신호를 받고 똑같이 출발하고 멈추기 때문에 바로 앞에 버스가 또 내려요. 그러니까 굳이 차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외근을 가거나 지방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 기차를 타고 가면 돼요. 또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차 한 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좋은 거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살 때 대학교 입학할 때 선물해준 캘빈 클라인 시계를 10년 넘게 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 시계를 제가 떨어뜨리면서 그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맨손으로 다니다가 살면서 처음으로 명품 시계를 샀어요. 그런데
근데 그냥 시계예요, 시계. 이걸 뭐 찾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신감이 더 생기고 뭐 내가 더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냥 시간을 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원래 이것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왜 샀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본질을 건드는 말을 했어요. 대진아, 네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다르다. 수강생들이 너를 보면서 기버의 삶을 꿈꾸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삶이지만 가끔은 내가 갖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도 수강생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다. 네가 만약에 남한테만 조언을 시키고 너는 검소하게 살면 자칫 기버의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 아, 기버가 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버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샀어요. 다섯 번째, 경제적 자유라는 판타지에서 깨어나라. 이번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현 회장님이 전한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현재 시중에 나오는 모든 자기계발서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책들은 하나같이 메시지들을 던져요. 네가 나 정도로 노력하면은 너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책을 읽고 자기계발하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이야기해요. 경제적 자유는 누구한테 올 것이냐. 경제적 자유가 오고도 지금의 텐션과 열정과 열심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가 올 거다.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 표정이 다 썩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죠? 경제적 자유를 설파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 정도 노력하면 나처럼 될 수 있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들도 누릴 수 있어. 매일 놀러 다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돈 따박따박 들어올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는 행복을 줄 거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그분들 강의를 결제하고 책을 사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부자들이 자살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마음대로 여행하고 놀고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절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행복이 있냐면요, 무언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막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 재밌는 게 그건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의장님은 말해요. 여러분을 향해 자기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매일 놀고 먹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놀러 다니는지를 말하면 아마 진짜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한국 부자 순위 2위 서정진 회장님은 왜 16시간 동안 미국 가서 직접 영업 뛰겠어요? 왜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왜 이건희 회장님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왜 일론 머스크는 하루 16시간 동안 일하나요? 저는 이 말이 진짜 격하게 공감됐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상담과 코칭을 요청하는 억대 연봉자들 그리고 CEO들은 모두가 성공해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죽고 싶다고.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약을 먹으면서 고통받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결론이 뭐죠? 경제적 자유 누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세워둔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사람이 그렇게 시스템 돼 있어요.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고, 그런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에 대한 판타지를 버리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과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